서로 대립하거나 선의의 경쟁을 하는 관계를 라이벌이라 일컬는데, 직역하면 경쟁자로 경쟁을 통해 서로를 인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발전을 강화시켜 나가게 하는 동기부여 관계를 말합니다. 우리가 라이벌하면 익히 떠오르는 단어는 한일전, 연고전, 와세다 대 케이오, 하버드 대 예일대, 옥스퍼드 대 캠브리지 등 특정 국가나 특정 학교 간 스포츠 경기가 압권으로 기억되는데, 세계 조선산업 패권을 두고 중국과 벌어지고 있는 라이벌 관계도 이에 못지 않는데, 14억 인구와 만리장성으로 대표되는 골리앗 중국을 도전과 혁신으로 단련된 대한민국의 통쾌한 승전보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수주절벽에 직면했던 한국 조선업계가 연일 승전보의 백고동 소리를 울려주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그룹 조선지주사인 한국조선해양은 오세아니아 소재 선사와 30만 톤급 초대형 원유 운반선 10척에 대한 수주 계약을 체결했다고 11월 17일 공시했습니다. 수주 금액은 9,857억 원으로 현대중공업과 현대3호중공업이 각각 7척 3척을 건조한 뒤 2023년 8월 31일까지 인도할 계획인데, 금년에 발주된 전 세계 초대형 원유 운반선 30척 가운데 70%인 21척을 따냈으며 연말까지 추가 수주에 총력전을 펼칠 것이라고 한국조선해양 측 관계자가 확신에 찬 어조로 말했습니다. 현대중공업은 지금까지 총 85척 63억 달러를 수주해 연간 수주 목표액 110억 달러의 57.3%를 달성했습니다. 삼성중공업도 11월 17일 오세아니아 지역 선사에서 1946억 원 규모의 화물을 가득 실은 상태로 수에즈 운하를 통과할 수 있는 최대 선형급 원유 운반선 3척을 수주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이 선박들은 2023년 1월까지 순차적으로 인도될 예정인데, 삼성중공업이 이번에 수주한 선박에는 친환경 규제에 적합하도록 질소 산화물 저감 장치, 선박 평형수 처리 장치 등을 탑재하고 연료 절감 기술로 운항 효율을 높여줄 예정입니다. 삼성중공업은 올해 전 세계에서 발주된 수에즈막스급 원유 운반선 26척 중 절반에 가까운 12척을 수주했는데, 삼성중공업 관계자는 이번 계약에는 2척의 옵션이 포함되어 있어 추가 수주도 기대된다고 전했습니다. 대우조선해양도 지난 9월 이후 고부가가치 선박인 쉐빙 LNG선 6척과 컨테이너선 6척을 연이어 계약해 총 24억 달러의 수주 실적을 올렸으며, 현재까지 수주 금액인 39억 5천만 달러의 60%에 달하고 있습니다. 업계는 최근 수주가 급격하는 이유는 선가 하락에 따른 발주 증가에서 찾고 있는데, 올해 신조선가는 하반기 들어 계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며 지난해 말 대비 4에서 5% 낮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일부 선사는 업황 등을 고려해 연말에 몰아서 발주하는데, 이때 기술력이 감정된 한국 업체들을 많이 찾는 것도 우리 업체들의 호황 이유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또 쉐빙 LNG선, 해상풍력 설치선 등 대형 프로젝트가 올해 아직 남아있어 국내 6척에 불과했던 컨테이너선 발주는 3분기 15척, 4분기 16척으로 크게 늘어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조선업계에 시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올해 하반기 발주 시장이 재개되고 있으면서 세계 조선 산업을 선도하고 주름잡고 있는 한국 빅브라더스 새 업체에게 계절과는 다른 따뜻한 훈풍을 불어 넣어주고 있습니다. 국내 조선 산업은 중국의 성장과 세계 시장의 경쟁 심화, 조선업 구조조정 등으로 경쟁력이 약화되어 한때 심한 몸살을 앓기도 했고, 지금도 완전한 회복 상태라고는 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세계 조선업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한중일의 치열한 전투에서 한국은 최다 건조 경험, 건설 설비와 인력, R&D 및 생산 능력의 우수성으로 중앙정부의 전폭적인 지원하에 인력 지속 유입, 기술 및 생산성 개선, 저렴한 인건비, 낮은 선가 등으로 추격전을 벌이는 중국을 따돌리고, 화주, 해운사, 조선사 간의 상생 구조, 높은 기자재 경쟁력, 표준 선박 생산에 따른 가격 경쟁력 등으로 사사건건 라이벌 관계에 있는
일본마저 누르고 조선 산업의 호랑이로 군림하고 있기에 자존심과 가치는 배가 되지만 잠시도 방심할 수 없다는 점은 늘 머릿속에 각인되어 있어야 될 거라 강조해 봅니다. 정주영 현대회장은 맨주먹 배팅으로 500원짜리 우리의 지폐를 보여주며 당시로서는 거액이었던 480억 원을 내놓으라는 호언으로 오늘의 조선 산업을 일군 거장이었습니다. 일본의 냉대와 비협조 속에 제철소 건설과 운영에 필요한 기술을 익히기 위해 밤낮을 잊어버리고 자존심은 전당포에 저당 잡히며 묻고 또 묻는 집요한 그걸로 박태준 회장은 세계 최강 포항제철을 건설하였습니다. 이러한 피와 땀과 눈물로 비벼진 한국의 조선 산업은 중국이 죽어도 따라올 수 없고 인해 전술로도 뚫을 수 없는 철옹성이라 강변해 봅니다.